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정보상담의 강동석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어떻게 힘차게 출발하셨는지요? 오늘은 증권 철강 업종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좋은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심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6월 첫 거래일 베스트정보상담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정보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CJ ENM을 31,000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25%. 네, CJENM 31,000원에 25%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그 31,000원에 매입하고 계속 좀 흘러내렸는데 네. 시간이라든가 외국 이렇게 수급이 좋아가지고 네. 매집을 했는데 또 슈퍼스타 K4가 6만 명 이상 몰렸다고 그래서 그 방송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앞으로 CJ 이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또 좋을 것 같고 기관의 순매수가 보여서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CJ 이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하창범 팀장님, CJ ENM 수급 면에서 상당히 좋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CJENM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CJ그룹의 뭐 방송 미디어 그룹이죠. 뭐 온미디어의 지주회사고 상당히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영화사 CJ 뭐 엔터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쪽에서 넷마블 그리고 이제 TV 쪽에서는 뭐 TVN이나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슈퍼스타 K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요. 사실은 방송 쪽에서는 그대 미디어 그룹인데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뭐 상장 이후에 계속 한 작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한 3만 원대 있다가 올해 4월까지는 다시 2만 원 초이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들어온 것도 있는데 주가는 의외로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CJENM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 그런 좀 많은 모멘텀이 있지 않나, 약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이벤트 슈퍼스타 K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은 이번에 또 디아블로3의 PC방 유통이 CJENM 쪽이죠. 그런 것만으로 이 회사의 주가를 전체적인 지주회사의 전체적인 매출을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사실 CJENM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니까 거의 다가 투자자별 동향에 보면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JENM을 기관들이 사고 있는 그걸 제가 분석을 해보겠는데 최근 6개월 동안의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조금 보고 계시고요.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기관 매매 동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월 이후부터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었고요. 5월 접어들어서 반짝 조금 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사고 있죠. 뭐 15만 주 이렇게 사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안 가더라.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른 섹터보다 이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은 그 경쟁 구도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고 실내로 CJENM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작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공격적인 광고 단가를 확 낮춰버렸죠. 그래서 이제 점유율을 좀 잡아 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이렇다 할 실적이 좀 나오지 못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순하게 기관들이 조금 사고 있고 한다고 이 회사의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작년 하반기 정도에는 최소한 32,000원 전후에서 박스권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박스권이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부정적 멘트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 한 27,000원 정도를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것이 완전히 돌리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31,000원대까지 갔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특징상 이 회사 종목이 갑자기 턴어라운드 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관점에서는 현재 상태 조금 보유하셨다가 글쎄요 평단가 수준이 하필이면은 그 박스권 상단 수준이 되는데 요 정도 왔을 때는 저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가 3만 원에 비중이 40%인데요. 셀트리온은 화장품 업체 인수설에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또 권리락 효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셀트리온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를 좀 부양을 하려고 많은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자, 50만 주 정도 어떤 자사주 매입 그리고 공매도 규제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LG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LG전자에 조금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화답을 하듯이 최근에 32,000원에서 48,005만원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최근에 권리락으로 해서 다시 한번 34,000원에 지금 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어쨌든 조금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일단 추가 하락이 어쨌든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현재 제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회사를 봐야 될 부분은 실적입니다. 이제부터 실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현재 유럽 쪽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수준이라 될까 실적이라 될까 그런 부분에 어떤 가시화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제는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로 시작됐던 어떤 바이오 테마는 이제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는 바이오 테마로 이제 움직일 종목은 아니고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얼마만큼 실적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그 매수 가격이 3만 원인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무상증자 권리락 전인지 아니면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산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전에 사신 거면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50% 정도 무상자를 한번 반영을 한다면 단가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나요?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좀 차트가 많이 좀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권리락을 해서 이렇게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3만 원 정도 가격을 드릴게요. 일단 3만 원 매수가 정도 가격을 일단 매도 라인을 설정을 하시고, 이제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공매도에 관한 부분이 효과가 다 발생이 됐습니다. 공매도 이 두 가지 효과는 이미 여기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정 가격대를 제가 보기에는 매수하신 가격대 3만 원 정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지지력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은 일단은 체크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 앞에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 그리고 공매도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 반영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매수가에서 지지를 보이는지 보시고 추가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신다면은 좀 1차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종목 의뢰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씩 살아나네요. 삼성전자가 0.58%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템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가 765원에 비중이 20%인데요. 하창모 팀장님 봐주시죠. 네, 최근에 좀 보면은 이제 동전주가 좀 잘 갑니다. 네. 스템 사이언스도 제가 보니까 최근에 걸쳐 한 35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거의 더블 가격이 왔죠. 근데 사실 이제 스템 사이언스 보면은 투자 환기 종목이라고 딱 적혀 있죠. 투자 유의 종목도 적혀 있습니다만 투자 환기 종목 한 4월 달 정도에 국내 이제 거래소에서 4년 연속 자본 잠식이라든지 아니면 적자 상태 지속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환기 종목을 지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초순에 하한가도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주가 좀 오르는 모멘텀이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본 잠식 때문에 자동 퇴출이기 때문에 증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시장 급등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하는 일은 사실 보면 옛날에는 제 기억이 나요. 2000년 초반에 엔터주였습니다. 선우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아예 바뀌어버렸고 이제 바이오 의료용, 치과용 이런 제품으로 의료 바이오 기업으로 좀 변모를 했습니다. 최근에 약간 나온 이야기도 일본에서 어떤 제품을 수입을 해서 치과 신소재라 그럽니다. 웰덴처라는 것을 국내 치과 쪽에 납품을 했는데 완전 소진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는 큰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요. 지금 주가 올리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유상증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보통 이 증자는 악재인데 왜 증자 가능성이 주가 올라갈까요? 예, 이렇게 저가 이 싸구려 주식들은 증자를 해야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간다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 증자 실패하면 네, 주가는 내려갈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왜 증자 이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차트 말고 제가 재무 상태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잠깐 보시는 화면이 과거에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시면은
예전에도 보면 이 회사가 조금 자본 상태가 실적이 안 나는 상태에서 자본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전환사채 발행이 좀 많았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제 보시면은 2011년 한 3월부터 국내 전환사채 시비 전환하는 화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바로 유상증자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보다도 전환사채라든지 3자 배정을 통한 이런 흐름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템사이언스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올라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요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내부자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서 접근한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지금 정도 수준, 어느 정도 매집 단계가 400원 정도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이제 800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타이밍적으로는 내일 모레 정도가, 내일이 쉬는 날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약간은 단기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가격이라면 뭐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애매한 가격입니다만은 다음 주 초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베스트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희에게 상담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한진해운입니다. 17,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손절하기도 그렇고 좀 매수 단가를 낮추기는 게 어떤가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한번 봐주시죠.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 만약에 물타기를 하게 된다면은 네. 좀 시간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벙커시효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서 뭐 호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해운주는 아직 포커스가 제가 보기에는 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요 회사의 어떤 작년부터 흐름을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왜 못 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게 작년 12월 달부터 이게 일단 초반에 조금 먼저 올랐어요. 만만하게 올랐는데 이때 당시에는 2012년이 되게 되면은 유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세계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조금 최근에 2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머스크인가요? 머스크라든지 이렇게 세계 해운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들어갔죠. 구조조정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호재가 발생이 됐습니까? 공급 축소.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물량이 넘쳐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축소가 되는 경우가 호재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공급 축소보다는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공급 축소, 어떤 해운회사에 너무 많은 해운회사들의 어떤 물동량을 물동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을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급이 축소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회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8,000까지 반등이 갔었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 말씀했죠. 수요가 증가해야 된다고. 자, 일단 물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더 중요한 물동량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많지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동량 운임이 상승해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물동량, 더 나아간다면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 부분이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라 그런 우려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자, 지금 근데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장기 추세를 못 돌죠. 240선이 계속해서 저항이 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만원 이하권에서 다시 한번 재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보기엔 좀 손절하신 다음에 재미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물타기를 하신다면은 만원 이하 가격대까지는 좀 대비를 하시고요. 만원 아래쪽에서 하방 경성이 나왔을 때 물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만원 아래쪽이 아니고요. 만원 가격 아래쪽에서 하방 경성이 나왔을 때 물타기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 기관 수급도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 빨간색 선,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의 어떤 수급과 연동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기관의 수급이 적어도 매도세가 진정이 될 때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재바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만원 이하 가격대에서 하방 경성이 확보가 될 때 물타기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진해운 기간 수급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27,000원에 20%인데요. 보유 계속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최근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창문 팀장님.
네, 네오이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만약 27,000원에 사셨으면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보여야 된다고. 일단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국내 사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슨이 사실 NC 소프트 뛰어넘은 지는 예전이고요. 엑슨, 뭐 네오이스 게임즈 사실 NC 소프트는 3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게임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이번에 이제 론칭한 디아블로 3 아니겠습니까? 디아블로 3하고 뭐 하반기에 NC 소프트에서 나오는 볼스 블레이드 앤 소울 이야기인데 뭐 그 부분을 차치한다 그래도 네오이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은 바닥은 찍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오이스 게임즈는 사실 자체 게임은 크게 중요한 게 많이 없어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마 탤런트 박하선 씨가 그 광고하는 청풍맹월이라는 게임 있죠. 그 고기 잡는 거. 근데 그런 거는 별로 돈이 안 되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주로 퍼블리싱 많이 하는 것이 대표적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 2가 있었고 또 총싸움 게임 중국에서 스마일 게이트에서 만든 거 크로스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중국 쪽에서 봤을 때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어느 정도 성적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약간 한 3만 원까지 갔다가 이번 주 중반에 약간 미끄러진 거는 바로 피파 온라인 2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파 온라인 2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축구 게임인데 이게 계속적인 캐시카우 효과를 해오다가 내년 초 정도에 피파 온라인 3 정도가 나올 건데 요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이곳에 퍼블리싱 못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리싱이라는 것이 피파 온라인은 네오이즈 게임즈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을 PC방에 유통시키는 거죠. 이제 그걸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는 그나마 캐시카우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하지만 요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야기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뭐 협상력 쪽에서는 그렇게 영향 쓸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지금 현재 27,000원 정도 있는 주가는 한 월봉으로 본다 그래도 작년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한 7만에서 깊은 가격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 영역에 들어갔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조금 더 보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본다 그래도 작지만은 조금 저점을 높여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게 바로 턴 어라운드 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간다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한 3만 4, 5천 원 정도에서는 한 번은 이익 실현 해주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문자 한 번 더 고지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문자 왔는데요.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140만 원 하던 주가가 120만 원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혹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14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120만 원. 일단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저도 고민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05만 원까지는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그 화면을 보시면서 수급을 보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수급을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잠시만 좀 더 작은 화면을 보는 게 낫겠네요. 화면 보게 된다면은 자, 화면 볼게요. 자, 이게 140만 원 가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외국인 매도가,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큰 조정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왜 파느냐가 상당히 더 중요하겠죠, 지금. 저가 매수보다는. 그렇다면, 자,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이유가 있죠. 유럽 문제가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유럽 문제로 해서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회피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돈이 현재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거의 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저가의 그 어떤 물량을 던지면 잘 받아주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황금성이 높은 삼성전자에서 돈을 이렇게 빼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주춤하는 그런 기미라도 보여지 제가 보기에 매수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조금 마무리가 돼야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스마트폰 많이 팔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 수급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외국인이 지금 다 팔았다고 지금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아직까지 대외 변수들이 너무나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만 원에서 물론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불확실성, 외국인들이 현재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조금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120만 원이 되든 아니면 11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매수로 좀 돌아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이렇게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돌았을 때 그때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 수급이 좀 돌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셔도 제가 보기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에서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12,5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하찬모 팀장님이 진단해 주시죠. 네, 뭐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진단은 아마 지수에 대한 전망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ETF 대표적인 ETF 상품이죠. 뭐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지수가 1% 상승하면 2% 오른다는 네. 내용이 있는데 사실 2%안 오릅니다. 1.8% 오릅니다. 추적 오차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전망이기 때문에 한번 종합 주가 지수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2,000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12,500원이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바로 보는 게 낫겠네요. 한 1930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투자가분이 말하는 본전 매입가까지 갈라 할 때는 지수가 19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죠. 근데 사실 시장이란 것이 뭐 지금 유럽 문제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전망은요. 일단은 유럽 6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유럽 문제가 계속 시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 정치적 이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클 것인데 지금 오늘 올라가는 지수로 딱 봤을 때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요. 제가 차트에서 빨간 선이 20일 이평선인데 20일 이평선이 한 번 닿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닿는다는 게 지수가 뽕 올라가지고 1870까지 해서 닿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21선이 사고 나면 계속 내려옵니다. 이제 요 이평선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후입 선출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21선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가만히 있어도 21선은 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 번 딱 닿게 되면 통상적으로 바로는 못 뚫고요. 한번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지수의 전망은 일단은 장은 1854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요걸 ETF 관점으로 본다 그래도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기관들도 지금 공격적인 베팅을 못하고 있다는 데서 조금 생각하시고요. 손절 라인을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이란 건 항상 두 가지 변수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11,000원대면 최근에 형성했던 사실 이번에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증권사 지수 밴드 하단이 1780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는 깨게 되면은 무지막지하게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 시각 가지시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은 조금 보유해 보시고 ETF 코덱스 기준으로 한 11,800원 정도 왔을 때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화학주는 개인 투자자에게 계속해서 화두인 것 같은데요. 30만 원의 비중이 100%입니다. 기관이 어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LG화학 봐주시죠. 네. 뭐 화학주 같은 경우 중국이 좀 화두가 되다 네. 보니까 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화학업종 굴뚝산업이죠. 굴뚝산업이니까 일단 중요한 건 그 중국의 그 오늘도 그 PMI가 발표가 됐죠. 50.4로 이렇게 둔화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화학주가 중국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굴뚝 산업이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현재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LG화학의 문제는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는 부분이 1차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어쨌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실적을 둔화시킨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떻게 좀 끼워 맞춰 본다면은 이게 이전에 지지 라인이 한 30만 원이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0만 원 예를 들면은 현재 요 30만 원이 중기적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지 받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탈을 해버렸죠. 하고 나서 30만 원이 저항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봐도 현재 시장이 단기간으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다 바로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누가 봐도 N자형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비중이 100%가 맞나요? 비중이 100%인데 이런 식으로 몰빵은 조금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100% 몰빵을 하다도 뭐 괜찮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N자형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돌아서 줄 때 이 종목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N자형 상승이 이렇게 나올 때 그때 가서 잡으셔도 안 늦습니다. 좀 더 비싸게 사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LG화학이 참 지수를 많이 추종을 하고 있는데 자,
예전에 8월달 급락이 나오고 난 뒤에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지수가 2050포인트까지 갔을 때 따라갔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빠지니까 조정받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낙폭과도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쫓아가서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을 다시 한번 1750에서 제가 보기엔 1750에서 1785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바닥 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근 가서 하방성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재매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재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LG화학도 진단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24억 달러 흑자로 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줄어든 472억 달러로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입은 1.2% 줄어든 44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 1월에 20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보인 후 2월에는 21억 9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3월에는 23억 3천만 달러, 4월에는 2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기 둔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품목별로도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올라 석 달째 2%대의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2로 4월보다 0.2% 오르는 데 그쳐 월간 기준으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는 13.9% 올라 주부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또 전세금 상승률도 여전히 5%를 넘어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30, 40대 자녀가 10년 새 9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인 부모와 동거하는 30, 40대 자녀는 2000년 25만 3천 명에서 2010년 48만 4천 명으로 23만 명, 즉 91.4%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비율도 7.6%에서 14.7%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구 중인 부모와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에 대해선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는 답변이 29%로 가장 많았고 손자 양육과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서가 10%로 나타나는 등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함께 산다는 응답이 39%에 달했습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를 상대로 유럽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노키아와 MS가 지난해 1,200건의 특허와 특허 출원을 특허권 소송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모사이드사와 이양해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을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특허는 무선기술용 업계 표준과 관련된 것으로 MS는 이들 특허를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을 막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구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노키아와 MS가 자신들의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특허 괴물을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기기 비용의 상승을 초래했다며 우리의 소송이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사를 자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문 팀장,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